네. 우선 근골격 관련해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근육 상태가 좋으신 분은 근골격 질환이 생기지 않습니다. 근육 상태가 좋다는 그 초점은 근육이 힘이 세냐 아니면 힘이 약하냐 이런 게 주가 아니고 그건 2차적인 문제고 근육이 뭉쳐 있느냐 뭉쳐 있지 않느냐가 1차적인 문제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근육이 뭉쳐 있지 않고 잘 풀어져 있는 사람들은 그분들은 근골격 관련해서 아픔이 없더라고요. 거의. 그래서 근육을 뭉치지 않게 풀어주려고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고 근육 뭉침이 이제 너무나 많이 과사용을 해가지고 그러거든요. 피곤이 오기 때문에 뭉치는 거거든요. 피곤 물질 때문에. 그래서 근육을 피곤하게 안 해주시는 게 제일 좋고 또 혹시라도 뭐 운동을 너무 좋아하니까 과도하게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지만 운동을 한다면은 반드시 잘 풀어주는 게 그래야 운동으로 인한 그 부작용이나 후유증이 없고 운동을 더 즐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근육을 피곤하게 했더라도 잘 풀어주시는 게 너무 중요하다. 그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오늘 비문증하고 안구 건조증 한번 살펴볼 건데 요거는 안과 내용이잖아요. 근데 저는 물리치료사인데 요 내용들을 이야기한다는 거는 조금 어폐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제 환자분들 뭐 저의 경우도 그렇고요. 비문증으로 막 날파리가 나는 것처럼 이렇게 그런 현상이 있을 때 이 눈 주변을 이렇게 잘 마사지 해주고 풀어주고 안구 운동을 해주면 훨씬 줄어들고 안 나타나더라고요. 응? 그래서 환자분들한테 이걸 이야기도 해드리고 이제 환자분들 직접 제가 이렇게 눈 이 부분 이 부분을 좀 많이 해주세요 하고 알려드리면 하나같이 많이 좋아졌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안구 건조증이나 비문증 요것도 요것도 근육하고 연관이 있어서 그래서 요 근육들을 잘 풀어주고 운동해주고 마사지를 해주면 그러면 좋아지는구나. 그 생각보다 또 많이 요 비문증이나 안구건조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도 요 내용을 잘 몰라요. 비문증이나 안구건조증에 대한 안과적인 내용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모르는 내용은 그냥 넘어가고 근육하고 관련된 부분만 이제 언급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의 모양이 이렇다고 이렇게 합니다. 뭐 우리가 여기서 잘 아는 내용은 동공, 그죠? 각막염, 결막염, 수정체 이런 말은 들어봤는데 어, 유리체 이런 건 조금 좀 낯선 용어잖아요, 그죠? 망막 뭐 그러니까 좀 친숙한 용어도 있고 낯선 용어도 있고 뭐, 그지만 이 안과계 통해서 이렇게 더 접근을 할 때 이제 이런 내용들을 다 아시고 하시면 좋겠고 모르면 모르는 채로 넘어가시자고요. 음. 비문증은 저 눈앞에 이렇게 막 먼지나 벌레 같은 날파리가 날아가는 것처럼 막 검정 것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대부분 한 번쯤이라도 이런 증상을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날파리증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한 10명 중 7명 정도가 이 경험을 할 정도로 상당히 흔한 질환인데 실은 질환이 아니라고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뒤에서는 대부분 문제가 없다. 이제 뭐 비문증으로 막 이렇게 날파리가 날아다녀도 어떨 때는 안 날아다니고 어떨 때는 또 심하기도 하고 증상이 항상 나타나는 게 아니고 막 이렇게 이제 부정기적으로 그렇게 나타날 때도 있고 안 나타날 때도 있고 그렇다 하거든요. 이게 이제 생리적인 비문증입니다. 생리적인.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노화현상하고 관련이 깊다는 표현을 써요. 노화현상. 제가 노화라는 말이 나오면 뭐라 그랬죠? 뭐하고 연관시키면 된다고요? 노화라는 말은? 노화라는 말은 원인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노화라는 말로 때려 뭉개거든요. 노화, 퇴행성이다, 노화다 이런 표현으로 이렇게 연결시키잖아요. 그거는 다 근육이에요. 근육이 피곤하고 뭉쳐있고 경직돼 있고 그러면 어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거를 근육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노화현상이라고 표현을 하니까 그러면 나이 든 사람은 다 그래야 되는데 나이 든 사람 안 그러는 사람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원인을 찾는데 혼동이 와버리거든요. 그래서 노화현상이라는 말이 나오면 아 이거 근육 문제구나 이렇게 연관을 시켜주시면 그러면 좋겠습니다. 근시가 심한 사람은 청년기 이후부터도 이렇게 병증이 나타난다고 하거든요. 그럼 왜 그럴까? 이것도 또 대부분 40대 넘어서 50대, 60대에 나타나는데 그래서 노화현상에 관련이 깊다고 말하는데 청년기 이후부터 나타나는 사람은 뭘까? 근시가 심한 사람이라는 전제 조건을 쓰잖아요. 근시가 심한 사람은 뭔가 사물을 보려고 할 때 찡그리게 돼 있어요. 눈에다 힘을 더 주게 돼 있다고요. 이제 제 생각에, 제 의견은. 그래서 근육을 더 많이 써요. 대부분. 그러니까 눈에 문제가 더 생기는 거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표현은. 비문증은 이제 대부분 뭐 나이에 따른 자연스러운 변화라고 해서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게 오면 당하는 사람은 그죠? 엄청 깝깝하고 좀 힘들잖아요. 눈앞에 막 날파리가 날아다니는데 편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근육 문제로 생각해서 잘 풀어가시면 좋겠다. 그리고 도움이 많이 된다. 단, 한 가지 주의할 거는 이제 비문증이나 항구건조증 진짜 안과 질환으로 인해서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 근육이라고 이렇게 치부하시면 안 되고 이런 현상이 생기면 그럼 안과 병원에 가서 진료부터 받아보세요. 진단을 해서 이거 생리적인 비문증입니다. 뭐 나이가 들면 다 그래요. 이런 진단을 받으셨을 경우에 한해서 제가 알려드리는 근육을 풀고 눈 운동을 하고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과 진료부터 꼭 받아보세요. 비문증 이제 원인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유리체라는 아까 눈 대부분 저 눈 속에 수정체 그 뒤쪽으로 유리체가 꽉 채우고 있었잖아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이제 투명해야 되는데 그 유리체가 이제 혼탁해가지고 그래 망막에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게 비문증이라 하거든요. 음, 뭐 원인을 이제 그렇게 잡는데 근데 또 다른 원인으로 노인성 변화에 의해서도 그런 것들이 오더라. 응? 그렇게 이제 알아봐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진짜 눈의 문제, 백내장 수술이나 당뇨 망막증이나 뭐 유리체 박리나 이런 등등등등 기타 등등의 눈 안과 질환에 의해서 비문증도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비문증은 혹시나 안과 질환이 아닌가 그거부터 먼저 체크를 해보시고 안과 질환이 아니라고 하면 그러면 근육이나 눈 운동만으로도 그러니까 마사지나 눈 운동만으로도 충분하다. 요거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증상은 뭐 대부분 이제 느끼신 분들은 또 느끼셨을 거고 전혀 이런 증상이 안 오셨으면 이제 어쩌다 오실 거예요.
그냥 눈앞에 날파리가 날듯이, 그죠? 막 날아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그런 증상이 있습니다. 음. 근데 이제 요 증상이 뭐 간은 실처럼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조금 점처럼 그렇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는데 이제 한 번 생기면 계속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래요. 그지만 그렇게 계속 되다가도 다시 또 없어지기도 하고 호전되기도 하고 막 그런다고 하니까 신경을 안 쓰는 게 제일 좋은 약이라고 그렇게 치료에 써 있거든요. 근데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어요. 왔다 갔다 하면 자꾸 비비게 되고 그죠? 근데 가급적이면 신경을 안 쓰려고 하시면서 음, 생리적 비문증인 경우에는 안구 운동이나 눈 주변 근육들의 마사지를 통해서 가능하니까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요 비문증 증상은 이제 병적인 질환적인 증상을 이야기하더라고요. 망막 박리로 인해서 이렇게 막 번개불처럼 막 이렇게 그런 증상도 나타나기도 하고 광시증이라고도 하네요. 이런 우리가 안과에서 한번 눈 검사할 때 이렇게 퍽 하면 눈이 막 형광등이 팍 켜졌다가 안 보이잖아요. 오랫동안. 그게 이제 광시증이라는 표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이런 경우 이러면서 이제 두통까지도 이렇게 동반한다고도 하거든요. 이런 비문증은 음, 질환에 의한 병적인 비문증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안과에서 충분한 진단과 검사를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안과 가서 진단 받아보시면 좋겠어요. 저는 안과를 안 가서 어떻게 진단하는지 제가 써 있는 것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이 그냥 요 내용 혹시 자료 보내드린 자료 이렇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한번 이야기해봐도 될까요? 아, 예, 예. 그렇죠. 저는 이제 빈문증이 생겨서 놀래가지고 안과를 갔는데 예, 특별한 원인 잘 모르겠고 예, 그래서 특별한 원인 잘 모른다면은 내가 노력을 해서 이 빈문증을 없앨 수 있느냐 예. 그 방법이 있으면 알려달라 했더니 그 방법도 없대요. 음, 그냥 자연적인 상태로 그냥 놔두고 음, 그러면은 내가 뭔가 노력해서 이거 사라지게 할 수 있느냐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음, 근데 제가 그래서 이제 걱정이 돼서 그 루테인이나 루아잔틴 같은 그런 계통의 예, 그 약을 먹어봤어요. 예, 그리고 이제 별로 의식을 안 해서 그런지 눈에 잘 안 띄었거든요. 예, 요즘 제가 그리고 정신없이 일이 바빠가지고 신경을 안 쓰니까 음, 그 비문증 현상이 있는지 없는지 그냥 잊어버렸었어요. 잊어버리니까 눈에 잘 안 보이더라고요. 예, 근데 예. 제가 이제 올해부터 좀 한가해져서 그런지 음. 눈에 보여요. 근데 그게 그래서 그게 이제 지금 명희쌤 같은 경우가 생리적 비문증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여기서 네, 보면. 그래서 그거는 이제 주로 노화에 의한 생리적인 현상이다. 이제 이런 표현을 쓰는데 네, 저는 그게 근육이 피곤해서 음, 경직돼서 그런 현상이 오는 거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실은 뭐 영양제를 먹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죠. 그잖아요. 눈이 피곤하고 힘드니까 네, 영양제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영양제로도 그렇게 저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영양제 말고 그냥 눈 네, 운동. 마사지와 눈 운동을 통해서 좋아지더라고요. 실제로 그것도 전에 선생님 음, 한번 그 안구 마사지 하는 거 알려주셨잖아요, 이렇게. 예, 예. 예, 그것도 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응, 그러면 예, 예. 그걸 하시라고 이제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그거 하시라고 지금 알려드리는 거예요. 아, 그거 하시면 저도 비문증이 어쩌다 한 번씩 생겨요. 음, 피곤하고 힘들 때. 근데 그렇게 해보니까 없어져요. 없어져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저는 노화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이제 원인을 노화로 잡고 생리적인 문제로 잡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근육하고 대비시키면 되더라고요. 답이 나와요. 근육이
피곤하고 힘들고 경직돼 있을 때 그런 현상들이 나오더라고요. 눈에서는 비문증이나 안구 건조증 이런 것도 또 나오고. 그래서 안구 건조증 말고 이제 영상 화면을 많이 보면 VDT 증후군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이 영상 화면을 많이 보는 사람들이 눈이 피곤하고 힘들고 그게 안구 건조증도 같이 오고 두통도 오고 막 그래요. 근데 VDT 증후군도 마찬가지로 눈이 피곤해서 오는 거기 때문에 이 마사지하고 그다음에 안구 운동을 하면 그러면 좋아집니다. 거기다 영양제까지 먹으면 더 좋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병원에 가셔가지고 검사를 해보시고 이거 단순히 노화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생리적인 문제네요. 그냥 자연적으로 났을 거예요. 이런 진단을 받으시면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마사지나 안구 운동 쪽으로 접근을 해서 풀어가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례를 잘 이야기해 주셨어요. 치료는 별다른 치료를 안 합니다. 그죠? 병원에서는 생리적인 거나 노화로 인한 거는 별다른 치료를 안 해요. 그냥 잊어버리세요. 잊고 지내세요. 이렇게 말하고 다른 도움 주는 이야기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사람은 답답하죠. 나는 계속 나타나는데 병원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니까. 근데 실제로 아무것도 아닌데 이 근육의 피곤을 잘 풀어주면 걔네들도 좋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을 해보시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처음 딱 나타났을 때는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막 이게 몇 개가 보이는가, 점으로 저는 나타나 보이는데 이 음, 몇 개 보이는가 신경을 안 쓰는데 처음에 병원에 갔더니 몇 개로 보여요? 막 찾더라고. 그래서 막 열심히 신경 쓰니까 세 개 보이나? 네 개 보이나? 막 이러고 샜는데 나중에는 신경 안 쓰니까 그냥 하나 보이다 말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한 번씩 나타날 때 나도 모르게 눈을 비비게 되더라고요. 음, 뭐가 나타나니까. 그러다가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피곤하구나 해가지고 이제 풀어주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신경을 쓰게 돼 있어요. 안 쓸 수가 없어. 근데 이제 자꾸 요거 별 문제가 아니야 하고 이제 이 마사지를 해주고 풀어주면 안구 운동도 해주면서 그러면 진짜 별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많이 좋아지셔요. 그래서 병원 가셔서 검사를 확실히 해보시고 혹시 병적인 비문증의 경우에는 치료를 확실하게 잘 받으셔야 되고 생리적인 비문증인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영양제나 눈 영양제나 아니면 안구 운동이나 눈 마사지 이런 걸 통해서도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도 생리적인 변화에 의한 비문증은 가급적 병원 치료하지 말라. 뭐 충격파가 오히려 다른 데를 더 망가뜨릴 수가 있다. 어? 이런 저기를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생리적인 변화에 의해서 비문증이 올 경우에는 합병증이 오히려 병원 치료에 의해서 합병증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치료하지 말라. 권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너무나 병원이 막 수술하고 뭐 병원에서 최첨단의 치료를 받아야만 된다. 이렇게 생각 안 하셔도 괜찮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생리적 비문증도 간혹 병적 비문증으로 발전을 하는데 그래서 지속적인 관찰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요런 경우에는 제가 볼 때 그냥 방치해 두는 경우 계속 뭉쳐있고 힘든데 계속 피곤하게 계속 뭐 하잖아요. 뭐 오히려 컴퓨터 작업 더 많이 하고 환경 더 안 좋게 하고 이렇게 되면 당연히 병적으로 발전을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생리적 비문증의 경우에는 그냥 쉬어주면 나서요 원래. 이 근육이 힘든 거니까. 이럴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안구 운동이나 마사지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고 너무나 방치하면 병적인 비문증으로도 발전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뭐 눈 안과 질환으로 인해서 비문증이 올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 자주자주 관찰해주라. 이런 경과나 합병증으로 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비문증은 이제 이렇습니다. 혹시 비문증과 관련해서 뭐 질문이나 다른 이야기 하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아니면 그냥 안구건조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안구건조증은 아시잖아요. 눈이 뻑뻑하고 건조해서 눈물 넣는 분들 많이 계시죠. 특히 젊은 친구들도 많이 넣고 있습니다. 눈물이. 이제 인공 눈물 넣잖아요. 어, 이 건조증은 뭐왜 나타나는지, 이건 이제 안과 질환에 의해서 나타날 수도 있지만 대부분 환경적인 요인이 크다. 그 다음에 노화로 여기도 연기를 시키거든요. 생리적인 거, 환경적인 거, 주변 환경의 요소들. 그 다음에 안과 질환.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크게 이제 구분지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안구 건조증, 요거는 이제 안과 질환의 경우에는 당연히 안과에서 치료를 해서 처치를 받아야 되시겠고, 환경적인 요인이나 노화적인 문제는, 요것도 마찬가지로 눈 주변의 근육들을 잘 풀어주면, 그리고 안구 운동을 해주면 엄청 도움이 되고, 인공 눈물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응? 인공 눈물을 넣지 않아도 충분히 회복되면서 좋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살펴보자고 제가 이걸 준비를 했습니다. 눈물샘이 눈 위에 있어요. 눈물샘이 이 눈 위에 있다고 아시는 분들이 별로 없으실 것 같아. 응? 이 눈물샘이 눈 위에 있어가지고 얘네들이 이렇게 눈으로 이게 나와가지고 얘 하수구가 얘입니다. 얘 눈물 점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관을 통해서 코로 이렇게 나가게 돼 있는. 응? 그러니까 요 위에 부분에서 샘이 넘쳐가지고 쫙 밑으로 내려와서요. 저 내측에 있는 눈물점을 통해서 얘네들이 흡수가 돼가지고 내려가는 그런 구조입니다. 요거 눈물샘이 위에 있다는 거를 잘 저 생각을 못 하고 계셔서 눈 마사지를 왜 해야 되는지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선 샘이 잘 솟아야죠. 그죠? 이 눈물이 잘 눈물 밑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응? 그러니까 이제 여기를 마사지를 통해서 잘 해결을 해주면 그러면 눈물이 잘 나오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하수구가 막히지 않아야 돼요. 그죠? 하수구에 문제가 생겨가지고도 실은 안구 건조증은 하수구에 문제가 생겨 여기가 막히면 이제 건조하기보다 눈물이 철철 넘치는 거죠. 눈물이 철철 넘쳐요. 그러면 안과 질환이 많이 생겨요. 눈물이 정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요 눈물 여기 잘 하수구도 잘 배출이 되게끔 만들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샘에서 흘러나오는 요 부분도 잘 뚫어줘야 되고 그렇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안구 건조증은 눈물 분비가 줄어들거나 그죠? 눈물이 너무 많이 새어나가거나 뭐 아니면 뭐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너무나 이제 마르거나 눈 주변이 다 마르거나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저는 저 눈물 요 자료 준비하면서 눈물이 세계층으로 이루어졌다는 거가 너무 신기했어요. 이렇구나. 너무 신기하고, 이 오묘하게 만들어져 있구나, 우리 이 생체가. 그래서 눈물이 이제 안쪽에 여기 보시면 뭐 점액층이 여기 분홍색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눈물이에요, 눈물. 지금 눈물이 이렇게 각막을 감싸고 있거든요. 크게 이렇게. 근데 요
분홍색이 점액층이고, 그 다음에 요 하늘색 비슷한 파란색이 수분층이고, 그 다음에 그 겉을 지방층이 이렇게 감싸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게 너무 신기했습니다. 눈물이 이렇게. 그래서 요 얘네들이 우리 눈을 이렇게 보호하고 있구나. 응? 우리 눈 수액이. 음, 저한테는 엄청 좋은, 신기하고 좋은 깨달음이었습니다, 이게. 안구 건조증 원인. 여기서도 제일 가장 흔한 원인을 노화로 잡고 있잖아요. 그죠? 노화하면 뭐가 연상시키면 된다고요? 근육. 응? 노화. 이런 원인에 나오면, 요거 근육이 경직되고 뭉쳤어. 이렇게 연결시키면 이제 해결점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장 흔한 원인이 노화니까, 가장 흔한 원인이 근육이 뭉쳐서구나. 근육 뭉침을 풀어주면 좀 해결되는 방법이 가장 잘 해결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안과 질환에 의해서 오는 거는 당연히 안과에서 치료를 잘 받으셔야 되겠죠. 그죠? 결막염이나 갑상선 질환도 영향을 미친다 하고, 호르몬도 영향을 미친다 하고, 약을 통해서 뭐 건조하게 만드는 약, 너무 많이 쏟아내게 하는 약, 이런 것들도 건조증의 원인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원인 중에 하나가 환경 요인으로 해서 이렇게 주변 환경이 건조하거나 먼지나 연기, 햇볕, 바람, 뭐 이런 기타 등등. 그 다음에 컴퓨터 작업 같은 걸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작업에 너무 집중해서 눈을 껌뻑껌뻑 안 하는 이 자체도 안구 건조증의 원인이 된다. 그래서 환경적인 요인은 우리가 조금만 신경을 써주면 이거는 극복하고 챙겨줄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노화는 근육 문제이기 때문에 환경적인 요인하고 근육 문제를 잘 해결해주면 안구 건조증은 대부분 해결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증상은 뭐 대부분 아실 거예요. 꺼끌꺼끌 하잖아요. 까치까치 눈에 이물감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막 어쩔 때는 쑤시고 침침하고 뭐 가렵기도 하고 건조증의 갑작스러운 과다한 눈물 이게 조금 표현이 조금 좀 어폐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갑작스러운 눈물이라는 거는 눈물 다음에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건조해지는 거거든요. 그죠?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음, 이제 이런 증상이 나타날 때 눈 감고 있으면 우리가 꺼끌꺼끌할 때 제일 잘하는 게 눈 감는 거잖아요. 그죠? 눈 꽉 감고 있으면 좀 나아지잖아요. 그 다음에 살살살 비벼줘도 눈 감고 비벼줘도 괜찮고 음, 실은 자연적으로 우리가 우리 몸이 이제 보호를 하려고 하는데 그걸 어떤 일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걸 안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환경적인 요인을 잘 신경 안 쓰고 살다 보니까 이제 눈이 계속 피곤하고 힘들어져서 안구 건조증이 온다고 생각이 됩니다. 진단은 병원에서 저도 안 해봤어요. 언젠가 한번 그 안과를 갔었는데 눈꺼풀에다 이게 종이 같은 걸 놓고 검사하는 거 보긴 했어요. 그게 보니까 눈물량 측정하는 이 시루머 검사인 것 같더라고요. 그걸로 인해서 이제 눈물량이 어느 정도 되나 이렇게 진단을 해서 건조증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음. 이 안구 건조증 이런 것도 병원에 가서 진단 먼저 해보세요. 그리고 검사 먼저 받아보시고 아까 말한 대로 별거 아니에요. 이거 저 생리적인 현상이네요. 그 다음에 환경적인 거 좀 바꿔주시면 좋겠어요. 뭐 이 눈물만 넣으면 충분합니다. 이런 진단을 받으면 처방을 받거나 그럴 경우에는 이제 근육 문제를 풀어주시고 환경적인 문제를 풀어주면 이 인공 눈물을 넣는 그 불편함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인공 눈물은 평생 넣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요 근육을 풀어주고 안구 운동을 해주고 환경적인 요인을 신경 써주면 그러면 인공 눈물을 안 넣어도 이게 회복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과에서 안구건조증은 인공 눈물, 그죠? 음. 그 다음에 눈꺼풀 청소를 해준다 하거든요. 그 눈꺼풀 청소에 눈물 지방층을 회복시켜준다는데, 그 면봉이나 이런 걸로 해서 이제 연고나 식염수를 해가지고 속눈썹 부위, 이 눈물이 나오는 속눈썹 쪽을 이렇게 깨끗하게 닦아주는 고, 그걸 말한다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눈물점 폐쇄라고 해서 제가 선생님들께 보내드린 자료는 막, 음, 보니까 미용 자료였더라고요. 눈꺼풀에 있는 점들. 손흥민도 눈 아래쪽, 하안검 쪽에 이렇게 점이 있거든요. 자세히 보면. 그런, 그런 것들을 보내드렸는데 그게 아니고, 이 눈물점은 이제 여기입니다, 이게. 또 눈 안쪽에 또 눈물점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이게 조그마한 이제 무소관이라고 해서 눈물샘에서 눈물이 나와서 이 눈을 적셔가지고 이 눈물점 쪽으로 흡수가 돼서 코로 이렇게 내려가게 되는 이 눈물점이 눈물이 너무 많이 여기를 통해서 들어가니까 이 눈물이 메마른다 이거예요. 그래서 얘 눈물점을 폐쇄를 시켜주면 응? 그러면 들어간 나가는 양이 적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촉촉하게 유지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눈물점 폐쇄라는 방법을 쓰기도 한다고 합니다. 안과에서는. 자, 눈물샘, 그죠? 눈물 나오는 곳이고, 이렇게 샘에서 눈으로 공급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눈을 적셔가지고 눈물점을 통해서 이렇게 눈물관을 통해서 눈물이 나가는 거죠. 눈물이 모여 있다가 코 쪽으로 해서 이렇게 나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눈물 이동하는 경로를 보면. 그러니까 안구건조증은 환경요인을 많이 신경 써주면 좋겠다. 이게 이제 아산병원 자료에서 보면 그러거든요. 그 먼지가 많은 작업장 피하면 좋겠고, 건조한 곳에 가습기 틀어가지고 습하게 만들어주고, 독서나 운전, 컴퓨터 작업할 때는 자주 눈을 깜빡거려주거나 휴식을 취해주면 좋겠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안과 질환의 경우에는 치료를 해주면 좋겠다. 이런 주의사항들을 써주고 있는데, 뭐 너무나 좋은 말들이기 때문에 이런 거좀 새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선은 비문증이든 안구 건조증이든 병원 가서 검사부터 해라. 그게 1차입니다. 검사를 했는데 생리적인 또는 노화로 인한 안구 건조증이나 비문증이다. 아, 이럴 경우에는 이게 눈과 연결된 근육이나 눈 주변 근육들이 뭉치거나 경직돼서 그렇다. 저는 이걸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눈과 연결된 근육, 그리고 눈 주변의 근육들의 뭉침을 풀어주면 된다. 그러면 비문증이나 안구 건조증은 엄청 좋아지고 해결이 되더라.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눈과 연결된 근육은요, 눈 밖이 아니고요. 눈 알을 잡고 있는 근육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눈을 위로, 아래로, 옆으로 눈동자를 움직이잖아요. 그 눈동자를 움직이게 하는 근육들이에요. 걔네들이 이 눈동자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눈동자에. 위에 붙어 있어서 상직근, 아래 붙어 있으니까 하직근, 안쪽에 붙어 있으니까 내측 직근, 바깥쪽에 붙어 있으니까 외측 직근. 그리고 얘는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눈동자를 아래로 돌려주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하사근. 얘는 이렇게 해서 위로 해서 눈동자를 돌려줘요. 그러니까 상사근. 이렇게 6가지 근육이 눈에 붙어 있습니다. 눈 아래. 그래서 우리가 바깥쪽으로 볼 때는 외측직근이 작용을 하고요. 안쪽을 볼 때는 내측직근이 작용을 하고.
눈알을 위로 이렇게 올릴 때는 상직근이 작용하고, 그 다음에 눈알을 아래로 이렇게 내릴 때는 하직근이 작용을 하고, 근육들이 눈알을 움직이는 거예요. 얘는 눈을 돌릴 때 상사근, 하사근은, 상사근, 하사근은 눈을 아래로 돌리거나 위로 돌릴 때 얘네들이 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요렇게. 근데 요 근육들이 뭉쳐 있을 때, 요 눈알이 이렇게 잡고 있는 근육들이 뭉쳐 있으면 얘네들 어떻게 풀겠어요? 어떻게 풀겠어요? 손 집어넣어가지고 얘네들 막 이렇게 마사지 해줘요? 눈알을? 눈알을 꺼내가지고 얘네들 막 이렇게 마사지 해준 다음에 다시 넣어야 되거든요? 그게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눈 아래 붙어 있는 6개 근육은 안구 운동을 통해서, 눈 운동을 통해서만 해결이 가능합니다. 얘네들은 왜 뭉치고 힘든 거 아니? 지속적으로 한 곳만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움직이지 않아서 경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구 운동을 해주면 얘네들이 풀려요. 그러니까 아래로, 위로, 그 다음에 옆으로, 뭐, 안쪽, 바깥쪽, 그 다음 아시계 방향 돌리고, 반시계 방향 돌리고, 이런 식으로 안구 운동을 해주시면 얘네들의 피곤이 풀립니다. 그래서 안구 운동이 필요하거든요. 얘네들을 풀어주는, 그 작업이 안구 운동이에요. 자, 지금 상직근 이렇게 쭉 길게 저 뒤쪽으로 붙어 있죠. 하직근 이렇게 붙어 있죠. 그죠? 여기 하사근. 그 다음에 외측직근 이렇게 여기 잘렸지만 이렇게 붙어 있네요. 그죠? 이렇게. 근육들이 저 뒤쪽으로 이렇게 붙어가지고 얘네들을 위로, 아래로, 눈 동자를 그렇게 움직임이 가능하게 하는 거거든요. 요 이제 눈의 방향들을 나타내고 있네요. 그죠? 음. 눈 근육이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눈알을 잡고 있는 근육은 눈알을 움직여주는 근육들이 그렇게 있는데, 이제 눈 밖으로 근육이 있잖아요. 그죠? 눈 밖에 있는 근육 중에 제일 우리가 신경 써서 봐야 될 게 알륜근이에요. 눈을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눈을 동그랗게 잡아주고 있거든요. 이 근육이. 요 알륜근을 마사지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요거는 이제 상한 검거근,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눈썹을 이렇게 좀 주름지게 하고 뭐 이렇게 저기 하는 추미근. 요게 이제 얘네들 정도까지가 눈에 이제 연결돼 있는 눈 주변 근육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대표적인 마사지를 해줘야 될 근육이 알륜근이에요. 눈을 이렇게 눈 알을 감싸고 있는 이 근육. 눈 알을 감싼다기보다 눈 두덩 뼈에 이렇게 주위로 이렇게 둥글게 둘러 있습니다. 이 알륜근을 마사지를 해주셔야 도움이 많이 된다. 이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이제 보세요. 눈 마사지를 할 때 왜 필요한 거 아니? 지금 혈관들이 눈 속으로 들어가고, 그죠? 눈 알하고도 연결이 돼 있고, 막 신경이나 혈관이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눈 주변에 엄청난 혈관들이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거나, 혹은 뭐 안에서 밖으로 나온다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요 눈뼈 사이로 지나가는, 눈 주변 뼈로 지나가는 혈관 신경들이 있겠죠? 얘네들이 꽉 막혀 있으면 얘네들이 눌려가지고 이 순환이 안 되면 그러면 눈이 피곤한 거예요. 얘네들이 눌려가지고 순환이 안 되면.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요, 얘네들의 눌림을 풀어줘라. 혈관하고 신경의 눌림을 풀어줘라. 그게 눈 마사지거든요. 근데 잘 보시면 어디에 마사지를 해야 되는 거 아니? 여기 구멍 있죠? 여기 틈새. 그죠? 틈새. 그 다음에 이쪽에도 틈새가 있어요. 이쪽에도. 응? 그 다음에 여기쯤에 틈새가 있어요. 틈새가.
요 틈새들로 얘네들이 지나가거든요. 얘네들이 지나가게끔. 아니면 이제 구멍을 내줬어요. 이렇게. 뼈에서 구멍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구멍 사이로 이렇게 나가거든요. 얘네들이 지나가게 길을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우리 몸은.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신경이나 혈관이 잘 통할 수 있도록 눌려 있으면 풀어주고 막힘을 뚫어서 풀어주면 그러면 순환이 잘 되겠죠. 그러면 눈의 피로가 훨씬 적어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안구 건조증이나 비문증이나 이런 것도 엄청 어, 영향을 받아서 좋아지는 거죠. 눈 관련한 약을 드시는 것도 결국은 이 눈으로 눈과 연결되어 있는 혈관들 얘네들이 좋아지게끔 하는 그런 약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음. 그러니까 혈관을 좋아지고 흐름을 좋고 좋아지게 하는 게 약으로도 가능하겠지만 실은 이 눈 주변 근육들 특히나 알용근을 마사지 해가지고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다. 그 다음 그림은요. 이 혈관이나 신경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가 보세요. 주로 눈 안쪽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눈 밑에, 그죠? 제가 옛날에 강의할 때 여기 틈새가 있어요. 틈새를 이렇게 한번 눌러서 느껴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건데 실제로 여기 눈에 지금 4분의 1 지점, 이 눈 위에 뼈, 눈 위에 뼈의 4분의 1 지점, 요 지점 쪽에 틈새가 크게 이렇게 딱 느껴지는 게 있을 거예요. 틈새가. 이렇게 눌러보시면 틈새가 느껴지는 게 있어요. 뼈의 틈새가. 그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잘 보시면 이 부분. 이 부분. 응? 이 부분. 그죠? 음. 그래서 거기를 특히나 많이 이 마사지를 통해서 뚫어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을 잘 해주시면 너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눈물 누관, 아까 보셨잖아요. 눈물점 있는 그 부분, 위와 아래 부분. 그 눈물점 있는 그 부분을 또 풀어주시고. 그러니까 이 혈관, 이게 좀 노란색은 신경인데, 신경들이 나오는 요 부위, 혈관들이 보이는 요 부위, 얘네들을 집중적으로 잘 풀어주시려고 노력하면 도움이 더 많이 되더라.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요 부위, 요 부위, 요 부위, 요 부위, 요 부위, 요 부위가 틈새가 느껴지실 거예요. 만져보시면 깊게 이렇게. 음. 그래서 이제 이 부위를 집중적으로,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눈을 타고, 뼈를 타고, 눈뼈를 타고 안쪽으로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시면 여기 눈물샘이 있잖아요. 그죠? 눈물샘. 그러니까 눈물샘 밑에도 자꾸 이렇게 뚫어주셔서 샘에서 잘 솟아 나오게, 눈물이 잘 나올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면 엄청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되고요. 아랫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래 눈뼈를 타고 쭉 계속 이렇게 가볍게 마사지를 해보시면 그러면 엄청 아픈 부분들이 있어요. 그 아픈 부분들은 막혀서 아프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풀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여기 한번 보실래요? 여기 틈새 느껴지세요? 틈새? 요 틈새? 이 뼈의 틈새. 그죠? 지금 만져보면 요, 이게 느껴져요. 느껴지시죠? 안 예, 느껴지셔요? 보여요. 느껴져요. 느껴지실 거예요. 잘 이렇게 가볍게 살살 눌러보시면, 여기가 뭔가 뼈가 살짝 갈라져 있네? 이런 느낌이 있으실 거예요. 그 틈새를 이 뼈로 확인해 보셔요. 여기, 여기. 그죠? 그 다음에 여기도 틈새가 있네. 밖에서. 지금 안에 구멍이나 틈새는 우리가 손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밖에 있는 녀석들만이라도 많이 해주셔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아래쪽에서는 여기 틈새가 있죠. 보이셔요, 틈새? 음, 뼈에서. 자, 이제 안쪽에 요 틈새.
그 위쪽에, 그죠? 그 다음에 요 틈새, 여기 있고, 여기 있네요. 아시겠죠? 음, 요 틈새들 주위로 더 많이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음, 그러시면 도움이 많이 돼요. 중요한 거 이제 눈알을 잡고 있는 근육이 피곤한 거는 안구 운동을 통해서 해결을 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안구 운동하는 거는 엄청나게 많은 음, 방법들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몽고하니 위로, 아래로, 좌로, 우로, 그다음에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이렇게 안구 운동을 해주는 게 가장 일반적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잘 따로. 나와 있는 걸 보면 이제 눈 굴려주세요. 그죠? 눈 지압해 주세요. 네, 초점. 이렇게 거리 조절을 해보세요. 뭐 상하 좌우로 움직이기, 그죠? 대각선 쪽으로도 움직이기. 그 다음에 초점도 한번 맞춰보기. 그 다음에 이제 눈앞에 글자를 시각화 시켜가지고 한번 연상해보기. 그 다음에 눈을 감았다가 막 엄청 크게 떴다가 요런 방법들도 해줘보기. 그 다음에 얘는 뭐 한 눈만 떠가지고 역팔자로 이제 역팔자가 아니고 진짜 팔자죠 이거는 진짜 팔자식으로 이렇게도 한번 돌려보는 거죠. 음, 음, 이건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해보면. 근데 눈 운동은 많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안구 운동을 소개를 하고도 있습니다. 뭐 다양한 운동들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제일 기본적인 안구 운동 같고요. 얘도 5분 눈체죠. 이제 우리 뭐 일간 신문에서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뭐 좌로 우로 그죠? 위로 아래로 그다음에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그다음에 이제 꾹 눌러주는 지압도 해보세요. 마사지도 해주세요. 이런 눈 체조 방법들도 소개가 돼 있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눈알을 쥐고 있는 눈 아래 움직임, 안구 움직임을 담당하고 있는 근육들의 피곤이 풀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걔네들을 풀어주면 눈이 엄청 시원해지겠죠. 눈 알맹이가. 그 다음에 눈 마사지를 통해서 어, 눈 주변에 이제 신경이나 혈관들을 편안하게 해줘가지고 눈 아래 눈알이 눈물도 좋게 잘 공급이 되고 신경이나 혈관도 순환이 잘 되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방법들. 그게 이제 눈 마사지법인데요. 이 보시면 요 분이 이제 이렇게 눌러주잖아요. 아래쪽으로. 여기 이렇게 노랗게 돼 있죠? 예, 이렇게 노랗게 이렇게 돼 있는 이 부분 이렇게 뚝 가면서 눌러주시라는 그 표현입니다. 이게 눈 아래쪽에 이렇게 노랗게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얘를 보시면 눈 위쪽으로도 이렇게 눌러주고 있죠. 그죠? 이쪽에 눈물샘이 있겠죠? 이쪽에. 그러니까 여기도 더 많이 풀어주셔야 되겠죠? 눈물샘이 있는 이 부분도 많이 풀어주시면 건조증, 눈이, 샘물이 눈물이 공급이 잘 되니까 이런 식으로 마사지를 해주시면 좋겠고. 또 하나, 자, 아까 여기 틈새, 이분은 이제 정명혈자리를 했는데 여기는, 어, 그 한의학에서 하는 눈에 아주 좋은 혈자리라고 해서 정명이라는 혈자리가 있어요. 그 위에 찬죽 혈자리가 있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정명혈자리는 눈물샘, 눈물점 있죠? 눈물점하고 아주 연관이 깊고요. 이 옆에 찬죽이라는 혈자리가 있는데 그 밑으로 쭉 넣어보면 아까 제가 말한 틈새예요. 뼈의 틈새. 그게 이제 이 찬죽혈이라는 혈자리에 저 뼈 밑으로 안쪽으로 쭉 더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틈새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이렇게 자극을 많이 해주라고 특히 얘는 이제 여기 이 부분 지금 이 부분 하는 거 있죠? 이게 틈새 부분입니다. 틈새. 여기는 눈물 전 부분이고 아래쪽도 눈물 전 부분을 해주시면 좋고요.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요 분이 지금 엄청 잘 이렇게 엄지손가락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눈 마사지를 해주시면 그러면 눈 근육이 경직이 풀리면서 신경이나 혈관의 압박도 풀리고 눈물 공급도 잘 되고 그래서 비문증이나 안구 건조증에 엄청나게 효과가 좋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눈 안구 운동하고 눈 마사지만 잘 하셔도 비문증이나 안구 건조증 그리고 VDT 증후군 이런 것들도 다 해결이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인데 질문 있으셔요?